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예프가 2022년 일방적으로 이탈한 이스탄불 직접 협상을 재개할 기회를 제안했다. 그는 5월 11일 아침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직접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15일 이스탄불에서 지체 없이 협상을 하자면서 이제 결정권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휴전과 적대 행위 중단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고수할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이 선언된 사흘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는 쿠르스크 지역과 벨고로드 국경에서 공격을 5차례 시도했고 다른 방향으로 36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공격이 군사적 의미가 전혀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수행됐으며 적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탄불 방안을 제안했고 에르도안은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끼고 도는 소위 유럽 정상들의 의지의 연합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오직 트럼프가 그나마 제정신이라고 판단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에 대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전제 조건 없이 이스탄불에서 평화회담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평화의 적, 침략자로 나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5월 15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으로 위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피바다가 끝나기를 바라며 그렇게만 되면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이 재건과 무역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한 주가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프랑스의 마크롱은 평화로 가는 길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EU 정상들이 모여 30일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면서 러시아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러시아 전 자민당 당수이자 정세 예측가였던 지리노프스키의 발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두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트럼프의 합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래의 범위도 명시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르보프를 포함한 5개 지역을 떼어내주고 우크라이나는 나토든 뭐든 원하는 데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리코프, 니콜라예프, 오데사는 다시 러시아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노보로시아 전체와 크림반도, 돈바스가 러시아 국기 아래 있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지만 유럽은 여전히 착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또 20년 후에는 모든 러시아 다차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0년 후는 2036년을 의미합니다. 그는 2016년에 예언이 담긴 캡슐을 남기고 20년 뒤에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그때가 되면 러시아는 SCO의 틀 안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며 이는 인류의 3분의 2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미 브릭스 차원에서 기존 올림픽을 대체하는 이벤트를 시작했으니 이 예측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터키에 중재 기회를 제공한 것도 절묘합니다. 에르도안이 늘 여기저기 붙는 박쥐 짓을 하지만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터키가 지배하는 흑해가 필수적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에게 특별히 건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터키가 비잔틴 제국의 육체적 계승자라면 러시아는 정신적 계승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구상은
인내심 그 자체입니다. 지리노프스키는 EU와 나토가 내부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두 체제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와 노르웨이는 같은 군사 블록 내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나토는 더 확대돼 2023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했지만 지리노프스키는 독일이 가난한 EU 국가의 무임 승차자를 지원하는 데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독일 경제는 실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경제 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으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독일을 대신해 EU의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프랑스 역시 정치적 위기로 인해 연구 예산을 합의하지 못해 2025년에 임시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또 놀랍게도 유럽의 정전도 예견했습니다. 그는 빛이 없는 유럽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안도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에는 미국 차례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모스크바, 러시아, 크렘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무당벌레라고 조롱했습니다. 누군가 당신네들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빛이 꺼질 것이고 유럽 전역이 암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도 똑같이 빛이 사라질 것인데 지금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관한 예언도 했습니다. 미 합중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분열될 것이며 트럼프가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도 그리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게빈 뉴섬이 주지사로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분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